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저는 최근 원로 법조인으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수사국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 60년 전 중앙수사국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세상은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당 정권 하에서는 부정선거가 말할 수도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경찰력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경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립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래하여서 설립된 것이 중앙수사국입니다. 중앙수사국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에 두고 수사관과 행정관 약 50여 명을 채용하여서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당시 초대 국장은 정희택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감사원장과 언론중재위원장을 역임한 원로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수사국이 출범한 지 불과 열흘이 지나지 않아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5.16 주체들은 미국식 FBI보다는 CIA가 더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수사국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이라는 이름을 떼어버렸다가 나중에는 수사국에는 통계 업무 등의 잡무만 하게 하다가 그 뒤에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CIA 정보수사기관인 중앙정보부는 그 뒤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형욱 부장이나 김재규 부장은 결국 나중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권력기관은 권력을 독점하고 남용하면은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 국민에게도 많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수사권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 뒤 검찰에서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전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차적인 수사를 하면 할수록 많은 인권 침해의 우려도 또한 증폭되고 이것을 견제해야 할 기관이 법원밖에 없는데 법원은 태생적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만 재판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과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만 중앙지검에서 일어난 피의자 상해치사 사건 등도 검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하면서 일어난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차 수사기관과 2차 수사기관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크나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러나 또 나눈다 하더라도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하지 않고는 최종적인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보충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